안녕하세요. JK 허리케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에서 나오는 피스토닝 역간극 또는 끝간극 측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실작업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스톤 어셈블리 또는 이제 피스톤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들 많이들 들어보셨던 부분들이죠. 우선은 이제 어셈블리에 대한 이제 구성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제 피스톤 핀이 있습니다. 피스톤 핀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플러그가 있는데요. 피스톤 핀은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피스톤 핀에는 아시다시피 고정식하고 반부동식하고 전부동식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전부동식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위에 보시면 이제 압축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 조절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림처럼 여기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그루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압축링이 두 개, 오일링이 하나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갖고 있고요. 자,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오목형 피스톤의 유형 중에 오목형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피스톤의 모양을 피스톤의 유형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형 또는 평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목형 그리고 컵형 그다음에 블록형 블록형은 이제 다른 말로 도움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형태는 반원뿔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렇게 오목형이나 컵형 또는 볼록형 같은 경우는 트렁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평형은 슬리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피스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으로 사용된 피스톤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슬리퍼형의 평형, 평면형의 피스톤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피스톤과 피스톤 링이 있어요. 피스톤과 피스톤 링을 이제 교환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걸로 봤을 때는 압축비가 떨어지는 이런 사항들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압축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압축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봤을 때는 밸브에 대한 연결에 있는 기구 중에 이제 밸브가 있겠죠. 흡입 밸브, 배기 밸브. 이 밸브에 대한 이제 밸브 틈새에서 기밀이 유지가 안 되고 새어나가는 이런 상태. 또는 이제 좀 정확해야 되는데 밸브 타이밍이 잘 맞지가 않는, 그래서 부적절한 밸브 타이밍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밸브 시트 또는 이제 밸브 페이스, 시트하고 이제 페이스하고 이제 접촉이 될 텐데 이 접촉에 대한 이제 불량, 그 각도가 잘못돼 있거나 또 이물질이 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피스톤이 마모가 됐거나 또는 이제 피스톤 자체가 손상된 거를 이제 사용을 했거나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피스톤 링이 마모가 된 사항이 되겠죠. 즉 이제 피스톤과 피스톤 링이 마모가 됐고, 즉 피스톤하고 피스톤 링이 같이 마모가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유격이 있다라는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린더 내 벽 또한 마모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에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면형을 이제 그림으로 옮겨봤어요. 여기 보면 그루브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다섯 개면은 이렇게 세 개가 압축링, 이렇게 두 개가 오일링, 요거는 오일 제거링, 오일 스크래퍼링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링이 있고, 링에는요, 피스톤 링에는 연결하는 이런 이제 그 방법, 이제
피스톤 링의 끝에가 어떤 형태로 피스톤 끝 간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 피스톤 끝에 어떤 형태의 방법들이 어떻게 조인이 되는지, 자,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또는 실습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와 같은 이제 맞대기 타입이고요. 지금 이렇게 두 번째로 보이는 건 이제 경사가 져 있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경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텝 조인트는 말 그대로 계단식, 계단형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피스톤 링을 지금 오른쪽에도 보면은 실물에 피스톤과 피스톤 링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스톤 링을 끼울 때는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피스톤 링을 끼울 때는요, 이 지금 그림과 같이 1번, 2번, 3번에 피스톤 링이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그냥 맞대기형의 타입의 피스톤 링이라고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피스톤 링의 요 부분을 우리가 끝간격이라고 하거든요. 이 끝간격을 피스톤이 원형을 봤을 때 360도니까 360도의 피스톤 링이 3개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360도를 360을 3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방사 형태의 모양으로 120도 각도로 이 끝부분이 끝을 피스톤 링의 끝을 연결을 해서 체결을 해 주셔야 기밀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의 끝 간격을 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험 항목에도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피스톤 링의 끝을 그런 형태로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피스톤 링에도요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요 피스톤이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위아래로 봐도 똑같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런 형태의 자세히 보면은 살짝 경사져 있는 핀도 있어요. 즉 이렇게 경사진 이 부분이 여기가 상부고 여기가 하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양쪽에 한쪽에 테이퍼진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렸던 그림에 보면은 테이퍼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 한쪽 면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살짝. 그쪽이 상부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스톤 링을 끼는 체결을 할 때 끼는 방법하고 피스톤 링의 상부와 하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피스톤 링은 많이들 쓰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비조건, 피스톤 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첫 번째, 기밀을 위해서 고온에서도 항상 탄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마모가 적어야 됩니다. 고온에서도 탄성 유지도 해야 되고 마모도 적어야 되고, 까다롭네요. 그리고 높은 온도가 있는데 그 높은 온도에서도 열 팽창을 적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열 전도를 또한 열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열을 많은 받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열을 전도를 해서 빨리 냉각을 시키기 위한 이런 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 요건들을 갖고 있는데요. 피스톤 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질 자체가 고급 회주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급 회주철을 거의 대부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철이라는 부분은 지금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 이 4가지 사항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지만 이 고급 회주철은 문제가 취성, 즉 깨지는 성질입니다. 취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즉 압축 링에 있어서 이 취성에 약하는 이런 이제 고급 회주철이 있으니까 이 조금 더 압축된 부분들을 내벽을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부에 있는
상부에 있는 압축 링만 간혹 특수한 경우 크롬 도금을 합니다. 크롬 도금을 해요. 근데 크롬 도금을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린더 내경에도 보면 실린더 내경이 깎이게 되면 이 안 내면을 크롬 도금이라는 처리를 해요. 물론 이제 보링, 뭐 호닝, 뭐 쥐라 처리 뭐 이런 형태가 있지만 결국은 이 크롬 도금으로 최종적으로 입히는 게 주된 거죠. 입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스톤은 가급적이면 이런 실린더 내벽이 크롬 도금되어 있는 곳에는 피스톤 링을 크롬 도금한 걸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 강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사용할 때 그때만 피스톤 링을 간혹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스톤 링의 옆 간극이라는 거는요, 피스톤 링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겼죠. 옆 간극이라는 거는 피스톤에 보면 이렇게 그루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루브가 있는데 피스톤 링을 피스톤에 꼈을 때 단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쪽 한쪽은 다 이제 정석으로 다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면은 피스톤 링하고 피스톤의 요 부분, 여기에 일정한 갭이 있습니다. 여기를 피스톤 링의 옆 간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옆 간격. 그러면 이 옆 간격을 측정을 어디를 하냐? 지금 피스톤을 집어놓은 요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두께 게이지를 집어넣고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규정된 값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 규정된 값은 항공기의 피스톤은 실린더의 내면에 따라서 피스톤과 피스톤 링, 피스톤 핀을 다 같이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규정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규정된 그 값은 매뉴얼에 고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역간격이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피스톤 링이 장착된 상태에서 링의 옆면과 링 그루브 사이의 간격으로 적절한 값을 가져야 한다. 역간격을 맞추는 방법은 기관 정지 시 피스톤 링을 링 위에 끼우고 두께 게이지로 간극을 측정해서 규정된 값을 일치하도록 조절한다. 자, 이 조절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너무 클 때와 너무 작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예요. 너무 클 때라는 의미는요, 피스톤에 자, 이렇게 그루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피스톤 링을 꼈어요. 링을 이렇게 꼈는데 이 간격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큰 거예요. 크면은 이거 피스톤 링을 교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교환을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클 경우 교환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너무 작을 경우에 이런 거예요.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요. 간격이 거의 뭐 열평창 개수도 생각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간격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면은 피스톤 링하고 같이 껴서 실린더 안에 집어넣고 후입압 촉발백이 연소가 이루어지면 피스톤 링 물론 열 전도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얘 또한도 열 팽창이 됩니다. 열 팽창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간격이 너무 꽉 쬐밍이 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스톤 링의 요 지금 옆면이라고 피스톤 링의 옆면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옆면이라면은 지금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자, 이 옆면을 우리 스케이트날 갈는 그 전문가들 보시면요, 팔자로 랩핑 작업을 해요. 팔자 랩핑 컴파운드라는 거는 컴파운드를 묻혀가지고 숫돌로 갈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돌로 가는데 그 숫돌이 너무 그냥 막 갈면 안 되니까 고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분필 가루를 한다던가 뭐 랩핑 컴파운드를 넣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명칭을 쓰고 있고요. 자, 얘를 팔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날을 이런 형태의 이만한 날이 있다고 하면 얘를 그냥 왔다 갔다 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그대로 팔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 즉,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랩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피스토닝 전체가 어느 한쪽으로만 힘이 집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정확하게 잘 갈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팔자로 랩핑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토닝 역간극이 너무 클 경우에는 피스톤 링을 교환해 줘야 되고, 작을 경우에는 너무 뻑뻑한 거니까 랩핑 컴파운드로 팔자로 랩핑 작업한다, 갈아주는 작업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자, 피스토닝 끝간극, 자, 끝이다 라는 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간격을 얘기합니다. 자, 기관 작동 시 끝간격은 기관 작동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피스토닝의 열 팽창을 고려하여 끝이 밀착되지 않도록 미리 간격을 준 것이다. 끝간격을 맞추는 방법은 기관 정지 시 피스토닝의 실린더에 삽입을 하고 두께 게이지로 간극을 측정해서 규정된 값과 일치하도록 조절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티크니스 게이지, 두께 게이지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고 밀어놓고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는 거는 다음에 이제 이어져 있는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끝간격이 너무 좁을 때는요, 규정치의 기준, 여기서 얘기하는 것 또한 규정된 값보다 좁았을 경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요만큼의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요 간격이 너무 좁은 거예요. 요만큼으로 좁은 거예요. 정상은 한 이 정도의 간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너무 좁을 경우, 또 반대로 너무 클 경우 이렇게 되는데, 너무 좁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금 피스톤 링이 있는 거니까 좁은 링과 아까 동일하게 바이스에 이제 얘를 똑같이 이제 랩핑 컴파운드로 해서 얘를 갈아주는 거예요, 줄로. 근데 여기를 이제 갈아줄 때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스에 피스톤 링을 고정을 해준 다음에 고운 줄로 이렇게 갈아줍니다. 갈아줘서 규정된 값에 일치될 수 있게끔 조절하면서 측정을 해가면서 갈아주시는 방향으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간격이 너무 커요. 이렇게. 이게 크면 뭐 갈 수도 없고 여기다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후부터는 이후 영상은 이제 작업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작업하는 사항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기본적인 작업을 다 마쳤고요. 실린더를 빼고 벤치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스톤, 오늘 이제 주된 영상은 이제 피스톤 역간극하고 끝간극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측정 이전에 먼저 일단은 피스톤 링을 피스톤에서 제거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링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한쪽 피스톤 링의 끝을 살짝 잡고 한쪽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올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피스톤을 잡고 피스톤 링의 한 중간부를 손으로 잡고서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피스톤에서 피스톤 링이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피스톤 링은 고급 해주철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치성에 상당히 약하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상황에 힘을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깨집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위아래로
이런 부분의 운동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피스톤부터 한번 볼게요. 피스톤에는 보면 각자의 피스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요, 한쪽에는 STD라고 써 있고요, 한쪽에서는 .01로가 써 있습니다. 자,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STD라는 거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피스톤이에요. 말 그대로 스탠다드 표준 규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피스톤 실린더 이 내벽이 깎이게 됩니다. 계속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면서 마찰이 걸리고, 상하 운동은 지금같이 이런 형태로 내부에 보면은 이런 형태로 상하 운동을 하니까 피스톤의 면과 실린더 내면 그리고 요 사이에 압축링과 오일링이 벽을 긁으면서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크롬 도금이나 보링, 쥐라 처리 이런 형태의 이제 작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죠. 그때 0.010인치, 그 다음에 0.015인치, 0.020인치 이 기준에 맞춰서 보링 작업을 하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피스톤과 피스톤 링 그리고 피스톤 핀을 그 규격에 맞는 걸로 다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 세트를. 그래야 정상적인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히 피스톤에 대한 사항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피스톤 링 한번 볼게요. 피스톤 링에 제가 분명히 상부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 피스톤 링은 지금 맞대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맞대기형이 있고 경사형이 있고 계단형이 있는데, 지금 이건 맞대기형이고, 맞대기형에 이 상부와 하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경사가 된 면이 있어요. 이쪽에 경사가 된 부분이 이쪽이 이제 상부거나, 또는 경사가 잘 안 보인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보면 조그만 점이 보이거든요. 예, 점으로 이렇게 뻑 찍었어요. 자, 이 부분이 상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부와 하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자, 피스톤에 피스톤 링을 끼고서 간극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피스톤의 한쪽 링을 피스톤 헤드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한쪽을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다음에 살짝 내리고 첫 번째 그루브에다가 놓고 반대편으로 살짝 감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끝부분을 조금씩 잡아 당겨 주셔요. 조금씩 순서대로. 그러면 아주 쉽게 이렇게 피스톤 링이 피스톤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 이 옆 간극,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게 옆에 간극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루브가 있어요. 피스톤에 있는 그루브와 피스톤 링의 이 간격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간격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티크니스 게이지, 저는 이제 두께 게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티크니스 게이지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손을 살짝 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맨 위에 보면 여기 써 있는 게 035가 보이는데, 위에 있는 게 인치예요. 즉 035는 0.035인치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0.88mm, 즉 0.88mm, 여기는 이제 점이 요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0.035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보면은 여기서는 0.0015인치, 그리고 아래는 0.04mm, 상당히 얇고요. 자, 이렇게 얇은 게 쭉 있고, 좀 두꺼운 것도 볼게요. 여기 보면은 0.010인치, 우리가 이제 성형 엔진 냉각 가격 측정할 때 0.010인치로 이걸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는 0.25m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0.010, 그리고 0.011, 그다음에 0.12, 0.13,
조금 이제 역광이 되네요. 0.14, 0.014입니다. 그리고 0.015인치.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티크니스 게이지가 측정할 수 있는 치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이 간극이 몇인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정확한 걸 찾아야 되다 보니까 피스톤 링의 끝부분에다 살짝 걸쳐서 안으로 살짝 밀어 넣어주세요. 피스톤을 링을 같이 이제 밀어 넣는데 지금 이게 좀 두꺼운지 안 들어갑니다. 예, 안 들어가니까 이거보다 작은 걸로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0.006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밖으로 밀고 살짝 얘를 같이 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평을 잘 잡아주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쪽 면을. 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빡빡하지 않고요. 점성으로 살짝 잡아당긴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면은 그 사이즈가 가장 알맞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피스톤 링의 옆 간격 측정을 해봤더니 이 옆 간격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0.006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0.006인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피스톤과 피스톤 링의 간격, 옆 간격이 0.006인치라는 것은 이 재원의 스탠다드 오버사이즈 규격에 맞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이 표준서에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 표를 보면서 정비를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링 옆간격 측정은 이와 같은 이제 작업을 하는데, 만일 옆간격이 지금과 같이 검사했던 것처럼 옆간격이 너무 좁아요. 원래 규정치에 어떤 치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너무 좁다라고 하시면은 위에를 랩핑 컴파운드를 묻힌 다음에 얘를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얘를 이렇게 팔자 형태로 해서 갈아주셔야 됩니다. 갈아주면은 얘를 정상적으로 알맞는 그 규정에 나와 있는 알맞는 치수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만약 얘가 이 끝 옆 간격이 너무 컸을 경우에는 얘를 더 이상 여기다 입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간격 측정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은 이어서 끝간격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끝간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간격 게이지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있고요. 자, 끝간격 측정을 할 때는 이 피스톤 링이 스커트가 있는 그 거의 이제 끝단 부분에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얘 또한 균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피스톤이 미리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쭉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끝 간격은 여기에 끝의 간격을 측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얘를 여기에 이제 끝에 간격을 측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먼저 피스톤 링을 그대로 수직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반 이상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피스톤 링을 끼긴 했지만 피스톤 링이 수평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넣어뒀던 피스톤을 잡아 당기면서 끝단에 맞추면서 수평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 끝부분에 지금 수평이 잘 맞았어요. 자, 이렇게 피스톤은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티크니스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이 치수를 한번 볼 건데요. 자, 글쎄요, 저 정도면은 몇이 될지 한번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치수가 알맞는 치수가 되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0.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간격이 지금 현재 큰 상태고요. 조금 더 좀 더 두꺼워야 될 것 같습니다. 14, 15, 16, 17. 좀 크고요. 다시 17, 18, 19, 2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넓네요. (21) 22, 23, 24. 아까보다는 조금 뻑뻑한 느낌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뻑뻑합니다. 그러면 한 치수를 작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21, 19, 20, 21, 22. 네, 조금 맞긴 하는데 조금 헐거운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맨 뒤에를 23을 하고 19를 빼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이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이제 펼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0.020인치가 이제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0.021, 그 다음에 여기가 0.022, 그 다음에 0.023. 자, 이렇게 되면 5에 8, 0.85인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살짝 뻑뻑한 느낌이 줍니다. 점성으로 그냥 힘으로 꽉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점성으로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이 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얘를 0.085인치, 0.085인치에서 0.020, 21, 22, 23 이렇게 해서 4개를 더해 주셔서 그 치수에 맞춰서 지금 규준하고 있는 표준값이 되는지를 보시고, 마찬가지로 이 끝 간격을 측정을 했더니 표준값보다 이 간격이 너무 작았을 경우에, 너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표준이 요만큼인데 이거보다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작았을 경우에는 이게 작으니까 이 끝부분을, 피스톤링의 끝부분을 랩핑 컴파운드로 해서 줄을 이용을 해가지고 갈아주시면 돼요. 알맞는 표준값에 맞춰서 갈아서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처럼 너무 넓어요. 넓게 되면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피스톤 링의 끝 간격과 옆 간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산업기사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전기사에서도 시험이 나오니까, 전기사를 최종 목적지인 전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작업에 대한 절차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영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작업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